베트남제 참전하고 난 후 사회로 돌아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꽤나 비쌌습니다. 단 4일 강연에 당시 385달러,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이 약 500달러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명 남짓한 우리를 향해 거의 마지막 시간 강사가 목청껏 알려준 이것이었습니다. 이 4일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실험을 치르지 않죠. 그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가를 시험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수업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냉정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파트너 한 분을 선택하시고 팀을 꾸려 정확히 90일 동안 최소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100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00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4일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치들을 평가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서라도 조사하시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지역 편차에 따라 가격과 그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셔도 되고 5점 만점에 별 하나를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하여 왜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를 자료를 만들어 실제로 구입하고 매도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의 토대로 각각의 물건의 멘트들을 다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100건의 부동산 조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빨간 펜을 들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았던 물건 3개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또다시 평가하며 마지막에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자신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 깊이를 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자마자 그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판단이 설 때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돈을 꺼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꼼꼼하게 조사된 100개의 부동산들 중에서도 단 하나 부동산도 투자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전했던 집요함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의 공부 연습의 이 반복의 방법은 제가 부를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과 창업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을 사거나 집을 소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역시도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그 부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수성가한 경제인들 역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거의 습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빠르게 실천하고 실수하고 또한 배우며 집요하게 그 돈 되는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치 못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매우 똑같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세심해지고 집요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를 반복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돈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때서야 뭔가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난
늦은 때인 것입니다. 투자한 돈들이 이미 사라진 후죠. 그리고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후회만 남기며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자기를 갖추는 것이고, 그 부자 기질은 진흙 속에 박힌 위대한 진주 하나를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주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공주는 연못에 뛰노는 여느 개구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 키스를 해야만 당신은 마침내 그 공주를 만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공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귀한 공주를 찾아낸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주를 찾았느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당신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는 저 도사견들이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이 도사견들이 무서워 이 연못은 고사하고 저 철문 밖 앞조차도 발 한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돈은 연애와도 같습니다. 첫사람만 고집하며 외모만 쫓다 결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남겨진 것은 지독한 이혼 서류와 패배로 걸룩진 인생의 상처들 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관이 생겨 마침내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씨, 손 대는 것마다 돈 되는 억만장자들만의 마이다스 손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손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엄지. 마이다스 터치에는 기억해야 할 총 5가지의 의미가 있고, 이것들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포텐을 터뜨리며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손, 그 각각의 손가락에는 각자만의 고유의 의미가 서로 매우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엄지는 부자들이 전유물처럼 갖고 있는 성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한번 이렇게 엄지를 지켜 세워보십시오. 세워진 그 엄지는 오직 단 한 동작만 가능한데 바로 이렇게 지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엄지가 지켜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자들 역시도 이 엄지의 힘을 통해 힘을 얻고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자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가족들과 동료들을 칭찬할 때도 이 엄지를 적극 사용하는데, 특히나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의욕을 잃거나 좌절을 느끼며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 엄지의 힘을 빌려 다시금 일어서곤 합니다. 그때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더욱이는 이렇게 엄지로 지켜 세워져 실행된 모든 일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돈들을 불러세워 자신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짜 마이다스 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엄지 손가락을 세워 자신에게 그 힘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흠칫 놀라실 것입니다. 검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는 포커스, 즉 집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검지이고, 부자들 역시도 이 검지를 통해 자신이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표적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아 그 목표 지점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단 없이 말이죠. 부자들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검지를 그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번 가리켜진 그 검지는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질 못하는데, 한번 내려놓게 되면 방향을 잃고 나태해져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안에서는 그 검지가 가리키는 곳에서 절대 그 검지를 내려놓지 않죠.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부자 기질로 여기고, 한번 선택된 검지의 표적을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섭게 몰아붙여 몰입해가며 몸과 마음, 혼신의 힘 이상으로 그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몰입의 순간이 무섭기까지 한데, 이때 몰입감과 집중력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적진에서 한 특수 부대원을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으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는 단 한순간도 겨드랑이에서 자신의 총을 내려놓지 않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풀 속 발작 소리들 향해 끊임없이 총을 쏘아대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상대방을 욕하거나 능멸할 때 사용하는데 부자들은 정반대의 의미로 이 중지를 사용합니다. 펼쳐진 5개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면 가장 크고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중지입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 긴 중지들을 향해 존경을 보내며 우러러 보고 서 있죠. 이런 의미에서 비롯되어 부자에게도 이 중지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존경과 존중의 의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함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모든 것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부자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 돈을 만들고 재생산하여 부를 재창조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만큼이나 제 부자 아빠도 몹시 존경합니다. 특히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부자 경험과 금융 지식들은 저의 존경심을 자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흔을 바라보시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하루 3시간 이상 책과 씨름하며 여전히 그 방대한 금융 지식을 스스로 교육하고 성장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여 성장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당신은 부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약지. 마이다스 소넷의 이 약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표시할 때도 이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데, 회사나 국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결혼생활에서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또 다른 부를 부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부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그 오랜 인간관계들을 통해 남들은 감히 접하지도 못할 돈 되는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한 기회를 얻어 부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관계를 한번 맺을 때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지만 한번 맺게 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함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알같은 정보 하나를 드리면, 대체로 억지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무척이나 무능하면서도 몹시나 똑똑한 척하는데 거기에 나대기 일수인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첫 거래에서 슈퍼카나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소지. 마이다스 손의 소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고 믿는 약속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약속의 의미는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래의 자신과의 직접 하는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최초 월마트를 창업했을 당시 샘 월튼의 약속은 미국 전체의 최저가 공급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로 품질은 준명품 수준에 준할 만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당시엔 너무나 생소했던 컴퓨터라는 것을 직접 배우기 위해 IBM을 찾아갔고, 전세계 최초로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매업체 최초로 직접 생산까지도 하며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약속은 월마트 효과라고 하는 경제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내어 미국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몇 안 되는 기초 자료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마트의 약속은 지금 시가총액 5천억 불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의 무조건 30분 내 피자 만들기 약속, 페덱스에 제 아무리 먼 거리여도 단 하루 만에 배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 그 모두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건설케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그 부의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무자를 꿈꾸고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비범한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